대한민국 모든 밴드를 망라하는 밴드도감 5번째 순서입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고요. 내일은 그대로 우주를 종횡무진하는 밴드입니다. 탈진 로큰롤이란 말을 창시해낸 대한민국 인디 리빙 레전드 밴드라 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멤버별 프로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이주현. 네, 점점 비주얼이 로큰롤 탕하에서 로큰롤 도사가 되어가고 있는 이제 그 홍대 바닥의 도적 아닐까 합니다. 네, 뭐 아주 짬밥도 어마무시하죠. 출신 밴드만 봐도 럭스, 게토밤즈, 그리고 활용점정, 사건사고 스캔들 프로필까지 완성했습니다. 약 빨고 음악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약을 빨았을 줄은 몰랐죠. 자, 다음은 왕자 종현왕자 박종현. 활동 초기에는 앳된 미모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종현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나 왕자치고는 좀 미간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 싶어. 그리고 다크서클이 결정적으로 다크서클이 너무 깊어요. 뭐 근데 어쨌든 실제로 보면 사실 몸도 탄탄하시고 스타일도 좋아서 왕자보다는 정말 뭐 꽃미남 로컬롤 락스타 이미지가 물씬 풍깁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드러머 주우섭. 이제 원래 드러머 김희건 씨가 있었죠. 근데 김희건에 이은 드럼 주자로 이제 들어왔는데 활동 경력이 좀 오래되진 않아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드럼 칠 때 표정이 몹시 힘들어 보인다. 그게 그나마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밴드의 역사에 대해 보겠습니다. 결성이 2005년이고요. 이제 이주연이 주축으로 결성이 됐고 원래 이제 기타 보컬 멤버가 있었는데 여차저차 안 됐는데 그때 마침 박종현이라는 인물이 모글리라는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글리의 다른 밴드 멤버들이 다 군대를 가버려요. 박종현만 혼자 남았죠. 혼자 남은 박종현을 이주연이 이제 딱 데리고 와서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드러머도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드러머도 어째저째 뭐 이렇게 공석이 돼서 마침 그때 또 김희건이라는 드러머가 이제 있었죠. 그걸 박종현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박종현이 김희건을 픽해서 이래 김희건을 사실 그래서 몇 달 땜빵하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어제도 눌러앉게 돼서 그렇게 3인 체제로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완성이 됐고 이들은 이제 에너지 펑크 음악을 기반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그냥 갤럭시 익스프레스 같은 노래를 합니다. 노래에서 아주 날 것 냄새가 그냥 아주 풀풀 풍겨요. 그럼 이제 좀 밴드를 좀 해시태그로 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태그는 뚜렷한 컨셉. 네, 여러분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컨셉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이들이 뭐 의도를 했건 안 했건 등장부터 컨셉이 아주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들 아주 활동 초기를 보면 물론 밴드 경력이 다들 있는 이제 중고 신인이었지만 그래서 별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데뷔하자마자 뭐 EP 낼 때부터 뭐 락패드를 엄청 돌아다녀요. 그만큼 컨셉이 명확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컨셉이 뭐냐? 일단 컨셉 1,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밴드 라는 이제 좀 설명을 달고 다녔어요. 이들이 1집부터 본인들을 소개할 때 혹은 다른 이제 뭐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이들을 소개할 때 많이 쓰던 멘트입니다. 뭐 사실 이게 정말 좀 정확한 표현이라 봐요. 이제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나갔을 때도 윤도현이 이 멘트로 이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소개하고 그에 맞춰 이주연과 박종현이 이제 갑자기 난입해서 무대 바닥에서 나뒹굴 때 그 기이함, 그 KBS에서 이럴 수가 있나, 공영방송에서 이럴 되는 건가 하던 그 기이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탈진 로큰롤.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설명하는 가장 뜨겁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이들의 공연을 앉아서 보는 것은 뭐 거의 이건 신성 모독과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어쿠스틱 공연마저 뭐 사람들 탈진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작은 클럽 공연이든 큰 페스티벌이든 이들의 음악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아주 그런 파워가 있어요. 참고로 이들의 정규 1집은 이 어떤 그 탈진력을 그대로 이 앨범에 다 실어버리는 그 명반입니다. 합주실에서 밴드 온라이브로 마치 공연하듯 한방에 원테크로 뭐 원테크니 뭐 여러 번 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녹음이라면은 뭐 밴드 파트별로 딱딱 나눠서 이제 좀 메트롬 딱딱 켜놓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녹음실 들어가서 에이씨 야 공연하다 합주하시 한번 찍자 이렇게 해서 찍어낸 게 이들의 1집이에요. 아무튼 이들이 이제 인디 바닥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으로 아주 그냥 괜찮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들을 집약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 명확한 컨셉, 워딩 그게 명확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컨셉이 어떤 본인들이 그 자체에 그 내재된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컨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져서 가능했던 거 아닐까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시태그는 좀 보죠. 기행. 네, 그냥 비주얼만 봐도 기행 좀 일삼았을 것 같은 그런 날 것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밴드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밴드가 그러하듯이 의외로 그렇다고 막 그런 대놓고 그런 뭐 나쁜 기행은 없습니다. 그냥 점잖게 사는 양반들이에요. 이런 것만 빼면 말이죠. 어떤 거? 정규 1집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들이 어느 순간 곧바로 2집을 만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30일 안에 한 달 안에 정규 2집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프로듀싱해서 뭐 믹싱 마스터링해서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 공지를 무려 2010년 만우절에 발표하는 센스까지 아주 그냥 갖추고 있죠. 이것이 가능해? 라고 의문을 표했던 당시 같은 레이블 소속의 문샤이너스의 차승우는 박종현에게 이제 너 제정신이야? 라고 물었고, 박종현은 왜 뭐라고 했냐면 그 차승우한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물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뭐 깨끗해진다, 놓인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식의 응답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후 정규 3집은 아예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가능한데요. 당시 이제 드러머 김희권의 페북 포스팅을 보면은 뮤지션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이제 좀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때 빡쳐서 아 그러면 이럴 바에 나 스트리밍 서비스 안 해. 그거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합니다. 그 덕일까요? 호롱불이라는 희대의 명곡이 담긴 이 3집 앨범인데 관심은 솔직히 1, 2집보다는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호롱불이라는 노래는 정말 시대에 남는 명곡입니다. 이게 특히 이걸 라이브로 연주했던 엠넷 밴드 시대 그 라이브 무대는 잘 담겼어요. 그게 방송국에서 오히려 막 더 막 음악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는데 잘 됐어요. 꼭 들어보시고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후 기행의 끝판왕 2018년에 발표한 일렉트릭 정글, 이 앨범은 수록곡 전곡이 1분이에요. 그 덕에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에서 미리 듣기 제한 이런 게 필요 없죠. 왜냐면 그냥 1분 미리 듣기잖아요. 근데 그 미리 듣기가 아니라 전곡 듣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아까의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아 이렇게 뭐 스트리밍 이런 대우, 수익 배분 뭐 이런 게 다 뭐 같은데 그래 뭐 이럴 바에 그냥 노래 다 1분으로 만들어서 뭐 그냥 듣고 싶은 사람 알아서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진짜 기행, 뭐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범죄죠. 아직까지 대마, 이주현이 대마를 피운 게 아니라 대마를 피웠죠. 피우면 그냥 그나마는 안 돼. 아예 재배를 해버려서 뭐 이건 진짜 밴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후 이제 준법 밴드로 환골탈퇴하기 위해 부더니 이제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뭐 공연할 때도 자주 준법 밴드라고 자신들 소개를 하고. 근데 여기서 에피소드가 이제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엠넷에서 이제 밴드의 시대라는 이제 밴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우승팀이 사실 뭐 갤럭시 익스프레스였고 그 확정이었고 녹화도 마쳤는데 하필 그때 이 대마 사건이 터지면서 우승팀 없이 프로그램이 그냥 싱숭맹숭 끝나게 돼버렸죠. 예, 그래서 그 우승 상금은 그냥 어디 뭐 음악 뭐 지원 재단 뭐 이런데 그냥 기부가 된 걸로 알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해시태그는 이제 커리어입니다. 이렇게 좀 나름 날 냄새가 나고 빡세고 이런 정말 철저히 인디 기반 밴드가 그런 밴드 중에서는 뭐 완전 이제 1세대 이런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들 빼고는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그 중에는 커리어가 가장 하이를 찍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단 인디 바닥의 뜻밭 풍년기라 할 수 있는 2008년 10년식의 이제 갤럭시 익스프레스도 본격적으로 떴죠. 뭐 그때 보면 장기하와 얼굴들 검정 치마 뭐 이렇게 등장을 했었는데 뭐 이때 같이 뜰 줄 알았던 저의 최애 밴드 타바코 주스는 그때 타바코 주스 있었지만 이들은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해서 뭐 좀 이제 흐지부지 됐고,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시작부터 워낙 라이브가 강점이어서 온갖 페스티벌을 휩쓸고 윤도현의 러브레터 같은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해외 투어까지 했습니다. 그 투어 과정을 이제 투어를 워낙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투어 과정을 담은 다큐 영화가 반드시 크게 들을 것 2편입니다. 1편은 제가 뭐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간간히 소개해드렸어요. 타바코 주스와 함께 이제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어떤 약간 초창기 그때고요. 그리고 정말 뜻밖의 커리어로 구로구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이 딱 있어요. 그 유명 연예인이어야 될 수 있다는 그 홍보대사. 그 홍보대사 자격으로 무려 구로구와 파리 문화교류 그런 차원에서 파리에서 공연까지 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앵간한 아이돌도 나오기 힘들다는 KBS 뮤직뱅크에도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전설이 됐죠. MC가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소개할 때 아주 죽여주는 아주 멋있는 밴드가 나옵니다. 갤럭시 S라고. 순도 100% 열정적인 네? 락큰롤 무대가 시작됩니다. 네, 와우! 이미 인디 밴드계에서는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렇죠. 갤럭시 S의 무대인데요. 네? 갤럭시 S의 무대? 정말 자, 이제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들은 이제 센터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이제 그렇게도 사람들 탈진시켜놓고 비대면으로도 다음 기행을 이제 작당 모의 중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공연 보면 어떻게 기타, 베이스, 드럼 딱히 악기 3개 가지고 뭐 간간히 세션 기타 하나에서 네 분이서 활동할 때도 있긴 했는데 정식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악기 딱 원초적인 악기 기본적인 이 3개로만 가지고도 사운드에 빈틈이 하나도 없게 하는지 그 자체에서 이들 실력 뭐 내공 이런 게 다 증명이 되는 거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심은 역시 이주연이라는 사람이 그 베이스 특유의 그 이주연의 베이스 그 디스트 톤은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베이시스트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운 게 좀 있다면은 이들의 이런 정말 열기 넘치는 공연을 뭐 당분간 라이브로 볼 수 없다는 점. 씨발 코로나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밴드 도감 이제 이렇게 해서 5번째 편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